또 오늘도 사관학교를 위해서 또 100여 분이 모여 계세요. 네, 사관학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번 여기 이어서 할게요. 20번, 21번은 박스어법 문제예요. 박스어법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오히려 밑줄 친 그 밑줄 어법 문제보다 오히려 더 좀 트리키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놓음으로써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다가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말릴 수가 있다고요. 자, 얘는 뭐 어려운 어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용도 그렇고 한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얘는 biodiversity, 그 생물의 다양성 얘기예요. 여러분 지문이 생물의 다양성 얘기면 굳이 말하면 모든 종들이 다 같이 공존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그 스스로에게 우리 그 각자의 어떤 그 생물 종들에게 좋다 이런 쪽에 이야기가 흐를 때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문 읽어본 사람들 혹시 사자성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문 내용 뭐예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자성어 중에 이 지문 내용과 딱 떨어지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던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순자가 입술 순자고 치할 때 치자는 우리 치아를 나타내는 치래요. 그러면 순망이니까 입술이 망한 거예요. 즉 입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치아 입장에서는 입술이 없어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여러분 입술이 없어지면 겨울철에 이가 시려요. 이 뜻이에요. 즉 우리는 다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살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즉 생물의 다양성, biodiversity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이 생명체들, 이 모든 종들이 모두 다 함께 살아야 서로 득이다라는 쪽의 이야기의 흐름이 한번 가보죠.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뭘 형성하고 뭘 만드냐면 여러분 우리 쉴드 친다 그런 말 하죠. 이 쉴드가 이 쉴드예요. 원래 방패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방패를 만들어주게 된대요. 여러분 방패의 기능은 뭘 보고 어떤 걸 우리는 방패라고 말해요?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뭘 막아주나 보세요. 여기 막아준다고 나오네요. protecting이니까 보호해주는 방패인 거예요. 근데 뭘 보호해주냐면 each of the species, 즉 모든 생명체 종들 그 각각을 보호해주는 쉴드. 그러면 여러분 방패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보세요. 생물의 다양성. 즉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생명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생명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즉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종이지만 걔가 있음으로써 나도 생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쉴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방패는 바로 뭘 막아주는 거냐면 우리 생명종 각각의 생명종이니까 한마디로 모든 생명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종이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together, 함께, composite, 그것을 구성한대요. 그것은 뭘까? 다양성. 그 생물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게 나만 생물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생물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성하는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내 자신, 우리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까지요. 우리 인간까지, 이건 분사구문이네요. 우리 인간까지 다 비잉이 생략된 분사구문, 우리 자신까지 다 포함된 상태로 그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종들을 서로 막아주는 그 방패, 이걸 형성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생명종들 덕택에 나도 생존하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런 쪽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제를 딱 던진 다음에 우리한테 의문문을 하나 던져요.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 만일 여러분 중간에 in addition to 블라블라가 이렇게 삽입된 거 보이죠 여기? 그죠? 급할 땐 얘를 뭐 빼고 가면 되겠지만 자 한번 그것도 번역을 해보면 이미 인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 활동에 의해서 여러분 extinguish는 뭐예요 원래? 그쵸? 얘 뜻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기본 뜻은 뭐냐면 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불이 났네?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여러분 그쵸? fire extinguisher라 그래가지고 소화기예요. 얘가 소화기.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예, 소화기에 보면 fire extinguisher라고 써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불을 없애버리는 뭐 기구 이런 뜻이네. extinguish라는 말 자체가 없애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는데 불을 없애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다, 진화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어떤 생명종을 우리가 extinguish 했으면 뭐예요? 멸종시킨 거예요. 근데 누가 멸종시켰어요?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미 멸종된 종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말고 이미 멸종시킨 거 말고 만일 아직 안 끝났어요. 만일 say는 여러분 여기서 말해보라 라는 얘기 아니라 가령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가령 10% of those remaining is taken away. 만일 여러분 remain은 남다, 남겨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남겨져 있는 것들 그럼 남겨져 있는 종들 말하는 거겠네요. 남겨져 있는 생명종들 중에 10% 정도가 taken away. 만약에 사라진다면 아사가 진다면 즉 멸종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멸종된 것도 있지만 그거 빼고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한 10%쯤 멸종이 돼버린다면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묻는 어법이 뭐냐면 수일치를 묻고 있어요. 복수주어인 거예요? 단수주어인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맞죠? 복수주어냐 단수주어냐를 따지려면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좀 헷갈리게 생겼죠? 보세요. 분명히 얘는 복수야. those. 대세복수 those 맞죠? 예. 그리고 remaining 얘를 수익해서 굳이 말하면 남아있는 것들, 남겨져 있는 종들 이런 말이네요. 근데 종들은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종들의 10%면 1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1인 거잖아요. 1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면 1이 안 되는 거니까 얘한테 맞추면 단수인 것 같고 얘한테 맞추면 복수인 것 같고 요게 헷갈리는 문제로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생각해보면 저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뒤에 사과들의 10%가 라고 했어요. 사과들. 그러면 사과가 2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과가 10개야. 10개 중에 10%면 10개 중에 하나니까 단수인가? 사과가 2개인데 2개 중에 10%면은 사과의 일부 조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단수인가? 근데 사과 한 박스에 10분의 1이래요. 그럼 10개 이상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복수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돈이 될 수가 있다고. 이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제가 이쪽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갈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 많이 봤죠? 이런 애들 많이 봤죠? 이거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시 쓰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하나같이 헷갈릴 만한 놈들이에요. 자, all of 명사, half of 명사, most of 명사, some of 명사, part of 명사, the rest of 명사, 분수 of 명사, 몇 퍼센트 of 명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헷갈릴 것 같아요. 단수냐 복수냐를 잡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몇 개인지 개수에 관계없이 얘가 뭐면 단수면 이런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이렇게 이런 애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분 명사라고 해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of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복수야. 복수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야 그냥 all hav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of 명사 다음에 이렇게 그 주어가 나오고 동사 형태가 나오면 그냥 어디에 일치시키기로요? 뒤에 있는 명사에 일치시키기로. 이 명사의 수에 일치시키기로. 단수면 그냥 단수동사 써주시면 되겠고 얘가 만약에 s나 es가 붙은 복수명사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복수주어로 취급해서 이 동사를 수일치시켜주는 거예요. 됐죠? 예, 보세요. 여기 어떤 복수명사가 나왔는데 그 복수명사의 전부야. 그럼 복수인 거죠 당연히. 그죠? 근데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그게 절반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아 부분명사 어부명사 나왔구나 라고 하면 여기에 맞추는 거니까 여기 만약에 books가 나왔고 여기 have가 나왔어요. 그럼 책이 2권 중에 절반이면 1권이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 books면 복수. 이해되죠? 예, most, some, part, the rest 분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수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시죠? 분모를 먼저 말해요. 그죠? 분자를 나중에 말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라고 말하려면 2/3라고 나타내죠. 2. 그죠? 그리고 분모는 그냥 그 기수로. 그 다음에 분자는 서수로 나타내죠.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1/5 그러면 아니면 a fifth 그렇게 나타내면 5분의 1 뭐 이런 표현 그 일일이 다 쓸 수 없어 그냥 분수라고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percentage라는 건 percentage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뭐 95% 아까처럼 10%이라고 퍼센트를 나타내면 어차피 1이에요?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니까 부분이에요. 자, 요런 단어가 나오고 어부명사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수일치.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정립해 놓으셔야 된다고. 됐죠? 됐습니다. 그럼 아까 그 원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 of those remaining이에요. 그럼 뭐에 수일치 시키는 거예요? those, 복수네. 그럼 얘한테 수일치 시키는 거니까 이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게 뭘까요? are. 됐죠? 예. 그 내용으로 이제 다시 이어가 볼게요. 생물의 다양성은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모든 정들을 보호하는 방패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망치한 개념이라고요. 즉 다른 종들이 서로서로 함께 많이 어우러져 있어야 서로서로를 보호하고 멸종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현재 남아있는 종들 중에 10% 정도가 멸종이 된다면 taken away, are taken away 만약에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한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or 50% 아니면 50%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or 90%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만약에 10% 없어지면 90%만 잘 살면 되는 거고 50% 없어지면 나머지 50%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방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패가. 그쵸?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체들의 어떤 삶이라는 건 다른 모든 종들이 다 같이 생물의 다양성을 이루면서 살아야 자기도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순망치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s more and more species vanish or drop to near extinction 만약에 점점 더 많은 종들이 vanish, 사라져요. 멸종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결국은 멸종 가까이까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무슨 속도예요? 자, 여러분 레이 밑에다가 세 단어를 써놓으세요. 우리나라 말 세 개의 의미를 써놓는 거예요. 비율. 레이시 수능에 나오면 비율. 그 다음에 뭐죠? 속도. 그 다음에 뭘까요? 요금. 비율, 속도, 요금. 알겠죠? 예, 여기서는 뭘까요? 비율? 속도가 괜찮죠. 왜? 여기 뒤에 acceleration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 10% 없어지면 뭐 90%끼리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점점 더 많은 종들이 사라지거나 또는 멸종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생물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이 survivors, 생존한 어떤 그 생명체들, 그 생존한 생명체들의 멸종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속화된다, 빨라진다고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악셀레터를 밟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즉 속도가 확 빨라진다고. 여러분 엊그저께인가 그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2026년인가? 2028년이라고는 헷갈리네. 하여튼 그쯤 되면 인구의 정점이 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줄어든다고. 전체 인구가. 출산율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저는 2100년까지 못 살겠지만 여러분 2100년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럼 그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800만 정도가 된대요. 되게 무서운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지, 이거예요. 그죠? 이게 생물의 다양성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여럿이 함께 살아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생길 거라는 게,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 세계 12위인가? 뭐 12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이제 그쯤 되면 경제 뭐 세계 20위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우리는 퇴보하는 나라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 출산율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생각보다. 점점 출산율이 줄고 있죠. 여러분이 빨리 사관학교 가서 또는 대학에 가서 애를 낳지는 말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대학 가자마자 애 낳으면 안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념도 굳이 말하면 여럿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안 줄어. 근데 10%좀 줄고 아니면 점점 더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멸종이 됐더니 이제 기존에 있던 생존한 어떤 생명체들의 멸종 속도도 가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확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죠. 자, 김지창 생도 조금 더 조음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소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그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진대요. 바로 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가 멸종이 됐더니 한 10%나 이렇게 멸종이 됐더니 급작스럽게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B번에 관련된 문장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when으로 시작했어요. when. 자, when으로 시작을 했고, when으로 시작했다라는 말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접속사가 하나 왔다는 얘기예요. 이 접속사가 하나 왔다라는 건 적어도 주어 동사가 2개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when a century ago, 한 1세기 전쯤에 the American chestnut, 이거 여러분 chestnut은 밤나무라는 뜻이에요. 밤. 아주 먹는 밤. 그죠? 예. chestnut. 근데 그 미국의 그 밤이라고 하는 그 밤나무라고 하는 것이 한 1세기 전에는 밤나무 나왔어요. 얘가 주어네. 근데 여러분 그 체스넛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려고 동격으로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아메리칸 체스넛이, 미국의 그 밤나무가 once dominant tree, 한때는 주된 나무였대요. 어디에? 미국 북동부의 대다수의 어떤 지역에서 지배적인 나무가 아메리칸 체스넛이었대요. 근데 그 나무가 뭐? 여러분 이건 좀 솔직히 이 정도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when에 왼절에 주어 동사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는 being이에요, was예요? 생긴 건 동사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얘는 준동사라고 해서, 즉 ing가 들어있는 애는 절대로 뭐일 수 없는 거예요. 동사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건 진짜 동사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쉬운 문제인 것이, 얘가 정답인 것이 접속사가 왔으면 일단 주어 동사 와줘야 돼요. 동사가 되면 was가 있어야 돼. 뒤에 물론 문장 구조를 더 살펴봐야 돼요. 혹시 동사가 될 만한 애가 또 있는지.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얘는 무조건 얘가 답이어야 돼요. 근데 동사가 될 만한 애가 was being reduced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seven most species 하면서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이 주어 동사 말고도 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접속사가 있다라는 건 주어 동사가 2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when이 하나 있으면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건 주어 동사가 2개여야 하기 때문에 when절 속에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and라는 접사 나오고 뒤에는 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말하면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 접속사 개수 몇 개예요? 이 문장에서 접속 개수 몇 개인가요? 이 extinction으로 끝나는 이 문장의 접속사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when이에요? when만 있어요? and도 있어요. and, when, and 2개 다 접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접속사 2개면 주어 동사는 몇 개여야겠네요? 3개. and 플러스 1개가 주어 동사의 개수여야 되니까 그걸 따져보란 얘기예요. 접사 지금 2개니까. 됐죠? 여기 뒤에 주어 동사 있는 거 여러분 확인했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동사 3개예요. 세 번째 주어 동사 참 잘못 얘기했어요. 얘가 두 번째 주어 동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 동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만 있고 뭐는 없는 상황? 동사 없는 상황.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고. 됐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럼 얘 번역 다시 한번 해보면 1세기 전에 미국의 체스넛이라고 하는 놈은 북동부 대다수 지역의 dominant tree, 지배적인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was reduced to near extinction. 와 대박. By ancient fungal blight.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른병이라고 어떤 병 이름이에요. 이 병에 의해서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거의 멸종 단계까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뭐 밤나무 좀 줄어들면 어때? 라고 했는데 그 밤나무의 멸종 때문에 다른 종들도 못 살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바이오디버시티가 쉴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걔네들이 줄어들어서 거의 멸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7종의 나방종들이 근데 그 나방종들은 뭘 먹고 산다고 돼 있어요? 그 유충이 캐러필러, 이 애벌레가 뭐에 의존을 했었네요? 이 초목, 그 어떤 식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었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그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순망치한이지 뭐냐고. 입술이 사라졌더니 치아가 못 살겠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결국 전체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전체로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체로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건 전체로서 방어막, 보호막 아니면 방패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이 나랑 같이 이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 정도로 만족할 게 아니라 얘 덕에 내가 사는 거, 내 덕에 제가 사는 거, 이런 개념이 바이오디버시티인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패신저 피존이라는 뭐 여행자 비둘기? 하여튼 요놈의 어떤 마지막 남은 그 패신저 피존이라는 애들도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됐대요. 이것도 굳이 말하면 뭐 덕택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아메리칸 체스넛이 사라지면서 이것도 같이 사라지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향을 서로 미친다. 바이오디버시티가 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쉴드가 사라진 거예요. 됐죠? 예,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as extinction mounts, 즉 멸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점점 멸종이라는 게 생기면서 biodiversity, 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상태에 이르르냐면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된대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 많이 들어봐서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해서 알죠? 네. 임계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계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점점 감소하는 수준인데 그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서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점점 멸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게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가속화가 되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아예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임계점은 뭔데요? 자, which냐, at which냐 나왔네. 자, 보세요.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고요.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형태의 주어동사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건 늘상 들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있으면 그 전치사 때문에 이 위치 이하가 이 전치사 at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 얘기는 at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완전해야 된다고. at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말하면 at은 원래 뒷절에 있던 애기 때문에 얘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였던 거예요. 쾌를 빼면 당연히 완전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느냐는 얘네들을 뺀 상태로 완전절이 나와야 되느냐 불완전절이 나와야 되느냐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ecosystem 주어겠네요. 명사 나왔으니까 collapse가 무너지다 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뭔가가 무너지다, 뭔가가 뭐 망가지다 충분히 목적어, 보호 필요 없이 충분히 의미 통하죠. 완전절이네. 완전절이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답이겠어요? 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at 위치가 답일 거라고. 그러면 그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임계점 안에서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연구를. 뭐 하기? 뭐 어떤 상태가 또는 언제 이 catastrophe, 뭐죠? 재앙. 이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 하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이런 일은 뭘까요? This catastrophe.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 이 티핑 포인트까지 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인구 얘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아예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게다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끼리 살기도 어려워졌죠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이민 오죠. 뭐 결혼이든 뭐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민족이라는 그 진짜 이게 순수 혈통이 멸종하기 전에 이미 뭐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바이오디버시티가 있어야 그게 결국은 방패 역할을 해서 이 우리가 다 멸종하는 일, 즉 캐타스트로피, 티핑 포인트 이걸 막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을 읽고 나니까 바퀴벌레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생물의 다양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쵸?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기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쉬고 가겠습니다. 21번.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21번. 자, 아까는 그냥 지문 내용 보기 급급했는데 지문 보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는 미리 박스 부분을 보자고요. appropriately. A번에 appropriate과 appropriately는 우리한테 뭘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형용사 필요해, 부사 필요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호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란 얘기예요. 맞죠? 예, 보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져야 되니까 백날 박스 봐봤자 소용없고 박스만 보고 있어봤자 소용없고 문장 구조 특히 동사를 좀 살펴봐야겠네. 됐죠? 그 다음에 B번. B번은 ask, asking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동사 필요하냐 아니면 ing 뭐 동명사 내지는 현재 부사가 필요하냐 지금 이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박스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밑줄만 쳤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장 구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세요. To eat and ask. 이거 병렬이네. Eat and ask.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에 낚일 수 있다고요. 예, 요런 것 때문에. 그죠? 전체적으로 못 보고 요거만 보게 되는 거야.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보여요. offering. 그 다음에 asking. 이게 보인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박스 때문에 우리가 낚일 수도 있다고. 예, 그 다음에 C번. C번은 exerted, exerting이에요. 만약에 exert를 쓰면 수동태가 돼야 되고요. 그죠? BPP니까. 그 다음에 was exerting 그러면 얘는 능동태면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형.
한마디로 진행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겠네. 이 뒷구조를 좀 살펴봐야겠죠? 예, 주어도 좀 살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 내용 굉장히 좀 와닿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식욕에 의해서만 먹는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먹는지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는지. 이해돼요? 우리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맛있어 보여서 먹는 경우도 있죠. 예, 뭐 그런 얘기예요. 한번 가보죠. 자, in the 1970, 1970년대 스테니 쉑턴가? 하여튼 이름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예, 스테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소셜 사이클로지스트래요.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 심리학자예요. 콜롬비아 대학이 좀 좋은 학교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등등과 함께 우리가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동부권 명문 사립대 군 거기에 들어가는 애죠. 예, 뉴욕 한복판에 있는 좀 잘 나가는 대학이에요. 그죠? 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그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이신 스탠리라는 사람이 사회학자가 became convinced래요. convince는 뭐죠, 원래?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예요. 근데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납득하게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that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overweight people, 과체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응한대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respond라는 애가 반응하다, 응답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얘가 뭔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반응하지 않았다, 뭐뭐에 반응하다, 이 정도이지. 얘는 좀 A번 문제는 좀 쉬운 게, 사실 보호 문제로 나오면 그 동사가 좀 헷갈릴 만한 동사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는 응답하다, 반응하다 그랬으면 끝이에요. 보호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뭐예요? appropriately,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바로 이거에. to internal signals. 여러분, 내적 신호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 그래서 굳이 말하면 internal signal이 뭔지 모를까봐, 신호가 뭔지 모를까 설명해놨어요. hunger, 배고픔, 배고파. 그래서 뭘 먹어야겠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internal signal이래요. 아니면 satiety, 이건 뭐예요? 포만감이에요. 배가 충분히 찼으면 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내적 신호예요. 그 다음에 or need for fuel, 그랬으니까 연료에 대한 욕구, 그랬으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 에너지를 좀 채워야겠어라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내적 신호인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더라고요? 제대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얘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죠? 이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니까.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단순하게 어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지, 물론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만약에 헷갈리는데 어법 문제가, 그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형용사가 답이다. 즉 보호를 물을 때 얘네가 보호 구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나 이런 걸 낼 때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요. 만약에 정의 문제 정답을 모르겠으면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일 때는 웬만하면 형용사가 답이다. 부사가 답일 가능성은 적다 그랬으니까 혹시 이걸로 답을 쓰지,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쓰지 않은 이상 얘는 찾기 쉬울 것 같다고. 됐죠? 네. 그러니까 과체중인 사람들은 내적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즉 배고픈 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밥을 먹거나 포만감 때문에 밥을 안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워요. He hypothesized. 뭐라고 가설을 세웠냐면 that overweight people ate in response to external cues. 그러면 과체중인 사람들은 뭐에 반응을 한대? 반응을 해서 식사를 한대요? 바로 외적 신호예요. 위에서는 내적 신호라고 그랬는데 내적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고 외적 신호래요. 외적 신호는 뭘까? 시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각. 맛있는 냄새 나는데 배는 고픈데 먹어. 맛있어 보이니까 또 먹어. 배가 찼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나왔어요. internal signal이 아니라 internal signal. 즉 내적 신호가 아니라 외적 신호에 반응해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라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웠대요. 그래놓고 가설을 세웠으면
실험 연구 할까요, 안 할까요?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연구는 바로 크래커 스터디래요. 크래커를 놓고 한 연구인가 봐요. 크래커. 근데 이 연구가 우리한테 그 연구는 비교한 거예요. 뭐를? The eating behaviors of thin and overweight subjects. 여러분 아까도 나왔던 이 subject이라는 단어는 실험 대상인 거죠. 그 피실험자, 그죠? 이 overweight 피실험자, thin 피실험자, 즉 마른 실험 대상과 좀 과체중인 사람들의 어떤 식사 행동에 대한 연구를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두 그룹. 마른 피험자와 과체중인 피험자예요. 두 집단으로. 여기 나오네. He first divided his participant,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into two groups. 근데 여러분 두 개로 나눴으면 이거 중딩 때 나오는 거예요. 딱 두 개라고 한정 지으면 우리는 이때부터 막연한 첫 번째 집단은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져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뭐라고 쓰죠? the other. 그래서 one the other 개념이 나와요. 두 그룹을 나눴다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나눴어요. 나눠서 이 사람이 나눈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커마 다음에 여기 ing가 나와요.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죠? 뭐죠 이거? 분사구문. 또 주어 쓰고 접서 쓰기 싫으니까 그냥 분사구문 쓴 거예요. 그러면 그가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에는 여기 여러분 원이라고 나와요. 한 그룹에는 하고 이거 원이라고 나오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디아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죠. 그죠? 한 집단한테는 뭘 제공한 거냐면 all the sandwiches they wanted to eat. 그들이 먹고 싶은 모든 샌드위치 양껏 드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샌드위치를 다 줬대요. 그럼 실컷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은 거예요.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실험인가 봐 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라고 이제 먹었겠죠. 먹었고 그건 이제 한 집단한테 그랬고요. 또 다른 집단한테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n이라는 접사 때문에 요렇게 낚이려고 앞에 as를 먼저 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얘는 지금 보니까 한 집단에는 뭘 제공했고 또 다른 집단에는 뭘 제공했고 지금 이 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사구문이 두 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집단 또 다른 집단. 맞죠? 그래서 여러분 asking이 나와야지 정답인 거예요. asking. 그쵸? 그럼 asking을 여기다 써놓으면 분사구문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nd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의 접사냐면 분사구문이 두 개 왔어 라는 걸 연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좋아요. 그러면 다른 집단한테는 뭐를 요청한 거냐면 ask가 묻다 아니겠네? 왜 뒤에 투부정사 연결돼 있어요? 이 또 다른 집단한테는 겨우 뭐만 하라고 한 거예요? Only to fill out a questionnaire about food. 음식에 대한 어떤 설문지를 작성하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설문지면 다행인데 음식에 대한 설문지야. 더 배만 고팠겠네. 맛있겠다 이거. 치킨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뭐 등등 뭐 이런 설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것만 쓰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먹었어. 이미 양껏 먹은 집단이 있고 또 다른 집단은 설문지만 조사라고 한 거예요. Then 그런 뒤에 he gave everyone 그는 그런 다음에 모든 실험 대상자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 거네요. 뭐 할 똑같은 기회? 여러분 샘플이 동사로도 쓰이나 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왔겠지. 샘플이 동사로 쓰이면 표본을 뭐 어떻게 표본을 잡다부터 해서 다양한 뜻이 있겠는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샘플 먹어보라고 우리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먹어보라고 우리 샘플로 좀 주죠. 그거 우리 배 부르라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고 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원체 배부른 상태로 이마트 갔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잘 먹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배가 너무 부르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이 샘플은 여기서 동사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시식시키다예요. 시식. 그래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5 different types of crackers. 5종류의 크래커 종류를 한번 시식해봐 라고 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래요.
놀랍지도 않게라고 말한 건 이 사람이 이미 가설을 세운 거야. 뭐였죠? 과체중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적인 신호에 반응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5개 크래커를 보니까 눈으로 보았잖아. 맛있는 크래커가 5종류가 있어요. 먹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놀랍지도 않게 thin people, 마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른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양껏 먹은 이 사람들은 크래커를 많이 먹었대요, 적게 먹었대요? 적게 먹었다고 얘기 나오죠. 그죠? 왜냐면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는 그냥 questionnaire, 질문지만 완료한 그 마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먹었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but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네. 어떤 사람이냐면 those who were overweight, 과체중인 사람들은 먹었대요. 어떤 개수의 크래커를 먹었대요? 똑같은 개수의 크래커를 먹었대요. 그들이 이미 샌드위치를 먹었든 먹지 않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포만감이라고 하는 internal 어떤 그 cue, 굳이 말하면 internal signals, 이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외적으로 맛있겠다라는 외적인 신호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엔 가설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이론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론을 만들어서 정립했어요. 뭐라고 정립했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 사이트라고 했어요. 사이트는 원래 C의 명사형에 보는 거예요. 즉 뭐를 보는 거? 음식을 눈으로 보는 거. 위에서 말한 걸로는 internal signal이에요? 아니면 exterior signal이에요? 그래서 external signal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음식을 보는 외적 어떤 신호, 이것이 더 음식 따위가 당김, 구미가 당김이라는 더 많은 어떤 욕구, 이런 것 등을 뭐 한 거네? 발휘시킨 거예요 라고 해야지 맞겠죠. 여러분 음식 자체가 발휘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능동태 형태인 exerting,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분명히 more pull, 더 어떤 음식 따위가 먹고 싶은 식욕 따위가 당김, 이것을 발휘했다. On overweight population, 과체중인 사람들이 뭐보다는 어떤 내적인 신호보다는, 내적인 신호는 뭔데요?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배고픔이 없죠. 왜냐면 이미 샌드위치를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인터널 메시지, 이 내적인 신호보다는 이거 뭐야, 맛있는 거 눈에 보이네? 라고 하는 외적 신호에 더 많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를 더 발휘했다. 됐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exerting 되겠네.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돼요? 몇 번? 2번. 그죠? 2번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2019학년도 그 어법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